네, 좋은 정보의 황금 맥점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식시장을 걸어오셨는데도 아직까지 방송하기 전에 1시간 넘게 일찍 오셔서 또 준비를 하시는데요. 오늘도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30년째 성실함을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또 저희에게 좋은 정보들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시장의 맥부터 짚어보면서 좋은 정보 얻어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맥, 점 키워드,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긴 증시. 성장주가 시세 주도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떻게 위원님 나오시는 날마다 그 전날에 뉴욕 증시가 오를까요? 2주 연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3주 연속입니다. 특히나 어제의 상승은 너무나 반가운 또 반등이었어요. 기운이 좋으신 것 같은데 비결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뭐 미국 증시를 움직일 힘이 있나요?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참 즐겁게 구간에서 6월 말, 7월 초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제작팀에서 주식 3대 천왕에 저를 또 등극시켜 주셨고 그다음에 또 7월 6일 날 특집으로 해서 또 여러분께 시황 전략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금년 들어서 3월 달 조금 좋았고 이제 7월 달부터 본격적인 썸머 랠리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마다 공포에 도가니였습니다. 근데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또 운 좋게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어요. 주식은요, 막연한 기대감, 이렇게 기운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논리고 과학이다.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피크아웃 가능성이 있다. 증시를 억눌렀던 거. 첫째가 뭐였죠? 금리였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했을 때 그때가 이제 꼭지였고, 그 다음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5에서 지금 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게 다 피크아웃이고, 또 CPI도 오늘 이제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잖아요. 낮게 나왔잖아요. 8.5 정도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9.1이 이렇게 정점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굉장히 공포스럽죠. 유가도 130달러가 거의 고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PPT 자료 준비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때마다 공포스러운데 지나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보면 아는 것은 그만큼 내 수익률에서 그만큼 까고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늦다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장의 특징은 뭐냐? 이제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긴 장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고요. 역시 변함없이 성장주가 그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자, 일단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금 저점 대비 한 9% 정도 올랐거든요. 어제 왜 눌렀냐? 어제는 간단해요. 그동안 많이 상승해서 과열을 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조정이었고 이격 조정이었고 또 이제 오늘이 만기일이잖아요. 만기일을 앞두고 어제 코스피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대략 한 1,100억 정도 이상 그다음에 코스피 900억 정도 나왔거든요. 미리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아도 조정이라도 큰 조정이 아니에요. 이때는 굉장히 약했죠. 그래서 이게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긴 장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정말 즐거우게 구간에서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저는 양선을 한번 그렸거든요. 한번 두고 보시죠. 왜 그러냐. 1년에 두세 번은 꼭 좋은 기회가 나오는데 금년 들어서 특히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많이 내렸죠. 이 내릴 만큼 기회였죠. 자, 지수가 15% 올랐어요. 네. 15%를 오면 미국 나스닥은 지금 21%가 올랐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강세장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썸머 랠리라는 거죠.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월봉도 역시 우리가 그렸던 그림 그대로 나온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종목일 텐데요. 지금 보게 되면 대세의 특징이 조정은 짧고 상승이 길고 또 하나 뭐냐면 종목별 로테이션 장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리를 가지고 원전, 건설, 조선 다 그렇게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근데 시세에 딱 중심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 한번 잠깐 보실래요? 나스닥이 지금 몇 프로 올랐냐면은 저점 대비 21%가 올랐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22% 가까이 올랐죠. 어제도 3% 가까이 오르면서 이게 바로 주도 섹터라는 거예요. 그 성장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국내 증시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가 성장주의 대표적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세비캠이 상한가 왔어요. 네. 이게 2차 전지 폐 배터리 재활용하는 업체 아니겠습니까? 액상을 이용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성장주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요. 사실 이 종목은요. 제가 화요일 밤 10시 여의도 주식시장 들고 나와서 이게 황금 맥점이었거든요. 어제 상한가 딱 3종목 나왔는데
가장 먼저 상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여튼 세비캠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이거 한 10만 원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역시 다다 2차 전지 또 ES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가 폐 배터리 사업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코스모 신소재 방금 전에도 나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다 코스모 화학을 품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오르거든요. 다 이게 2차 전지 섹터에서 성장사례를 볼 수 있겠고 또 이것은 약간 성장사례로 보기는 뭐하지만 그것도 대성 에너지 같은 것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다. 이런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저점에서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미 회자가 많이 되고 많이 오른 종목들을 뒤늦게 봐서는 좀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 없다. 어찌됐든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7월 초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분께 기회다 말씀드렸는데 앵커님 말씀대로 미국 시장도 오르고 또 우리 시장도 좋고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저희 차트를 좀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먼저 해봤습니다. 이렇게 성장주들이 잘 올라가는 부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세비캠도 얘기 주셨지만 지난주에 또 성일하이텍도 얘기 주셨었고요. 어제 또 10% 정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을 봐도 저희 또 유튜브 채팅창에 있는 분들도 많이 경청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파동님께서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지 코스피 지수를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마이크론, 엔비디아 때문에 이틀째 반도체주가 약했는데 이 시장의 상승을 더 이끌려면 반도체주도 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다음 주에 어떤 전략을 세워서 저희가 대비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이 만기일이고 어차피 제가 이제 그 모두에서 썸머리는 그럼 9월달까지 양산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뭐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이미 불확실성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피크아웃 얘기 나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앞치 방송에서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그것을 제가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자 일단 이제 만기일이니까 이렇게 보시죠. 오늘 만기일 영향은 제한적이다. 어제 어느 정도 다이어트 해놨거든요. 제한적이고 미국 증시와 상관이 없어요. 어제 제가 저녁 방송에도 출연해서도 만기일 영향 제한적이다 말씀을 드렸고 역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낙폭 성장주다. 물론 이게 아까 말했던 로테이션 장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메인 섹터가 있거든요. 그 낙폭 성장주를 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또 펄어비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940억 원으로 나오면서 전년 대비해서 6.2%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최근에 또 며칠간 게임주들 흐름이 좋았는데 어제 살짝 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정교장에서 반영될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영업 손실은 42억 원으로 일단은 적자를 이어가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30%가량 상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위클리 유망주 중에서 지난 종목들 흐름부터 한번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황금맥점 포착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수익률을 보시면 뭐 G2파워 제가 앞서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는 특히 원전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갔지만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라는 좀 개별 호재가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HFR 여전히 지금 이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 알테오젠도 17%대 수익률 그리고 지난주에 제시해 주셨던 에브리봇도 지금 30% 가까이 상승하면서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 종목이 목표 주가가 36,000원이었는데 42,500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수익 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AS 가져볼게요. 예, G2파워 역시 성장주죠. 네. 원전 수배 전반 하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이게 이제 저점 잡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이제 무상 증자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한번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는 걸레락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이 갑자기 계좌가 이렇게 마이너스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 두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이제 이 종목이 이제 한 5분의 1 정도 가격이 이제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제 출발했잖아요. 어제 점상한가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점상한가 가면은 보통 그 다음으로 T자를 가면 좀 점상한가 또 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이 한 15,000원 이상 정도는 간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내일이 주말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수익, 큰 수익 축하드리고요. 내일 정도는 한 번 더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HFR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이제 35,000원까지 보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5G 장비에서는 얘가 탑픽이죠. 사실 이 종목은 우리가 막 참 5G 장비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오래돼서 그렇지만 KT 같은 거 통신 서비스 그쪽은 수익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장비 쪽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목은 상당히 올랐다.
35,000원까지 보는 전략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제 알테오젤이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급등이 나왔었죠. 어제 좀 눌렸어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로테이션 장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조선주 그런 데 가다 보니까 많이 올라서면 이격 조정이거든요. 이건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매크로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연봉이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이제 재작년에 600%의 사나이 수익, 닉네임까지 얻고 수익된 종목인데 이거 연봉을 보게 되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약에 7만 원대 초반에 오게 되면 관심 두는 전략 좋아 보인다. 그리고 에브리봇은 참 이게 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미국에서 네. 뭐죠? 로봇 청소기 인수하면서 맞습니다. 주가 급등 나왔잖아요. 이게 자리예요. 이게 자리. 그러면서 앵커님 말씀대로 목표가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한번 눌리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4만 원대는 매물벽이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되겠네요. 네, 위원님께서는 또 성장주를 제시해 주시지만 테마라는 모멘텀도 잘 잡고 있는 종목들 항상 저점 잘 잡아서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또 유효한 관점이 있는 종목들 추가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유망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퍼스 코리아인데 이 종목 그때 아마 모래시계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얘기 하셨던 그 종목이었는데요. 사실 재추천 겸 또 AS 겸 재추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목표가 들어요. 달성했어요. 그렇군요. 2,700원. 네. 목표가 상향해야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상향. 네. 아무리 봐도 지금 저평가예요. 그때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해서 일단 단계 관점에서 한 15% 정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는 한데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동사는 한류 컨텐츠 전문 기업이에요. 이 종목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것이 해가지고 A스토리가 주가가 시총이 3천억이 넘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최근에 인수한 게 김종학 프로덕션을 168억에 100% 지분을 인수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김종학 프로덕션은 어떤 회사냐면 여러분 다 모래시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렇게 제작한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넷플릭스에 지금 우리 학교는 시즌 2가 이제 런칭을 할 겁니다. 이미 제작이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것도 함께 가담하게 되죠.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이제 하나 터지면 이것이 노다지거든요. 올해 3편에서 내년에는 6편에서 9편까지 한다고 그래요. 또 1분기 영업이익도 상당히 좋습니다. 36억에서 106% 증가해서 창사 최대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스토리가 시총이 3천억이었는데 위에서는 지금 1,000억 이하로 떨어져 있다. 아직도 언더퍼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은 그럼 어떻게 되냐. 매출이 한 1,020억에 한 111%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한 202억 정도 증가가 예상이 돼요. 한 87% 늘어날 것이다. 이건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래서 또 일본도 이제 좀 관계가 좀 좋아지면 한류 콘텐츠 제공은 그러니까 일본에서 국내 1위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에 둘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실까요?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삼각 수렴 패턴이고요. 캔들을 볼까요? 양양음. 황금 백전 전략 넘버 5예요. 그때 제가 여러분께 에브리봇 가져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다가 급등이 나오고 부해까지 걸렸는데 이것도 한번 갈 자리가 있다. 한번 주봉을 보셔도 역시 이번 주 양성 가능성 잘하면 다음 주까지도 뽑을 수 있다. 3,000원까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은 2,5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한 차례 또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코퍼스 코리아 목표 주가 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종목 CS 윈드 최근에 참 많이 올라가면서 꽃길을 걷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이 종목 투자 의견 궁금합니다. 이 종목 많이 아실 거예요. 네. 근데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것도 좀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윈드타워고 그다음에 또 풍력발전 설비 철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볼 때 국내 시장은 좁아요. 글로벌한 그런 회사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풍력에서는 CS 인드고 그다음에 또 태양광에서는 한화솔루션의 대표적인 그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동사는 미국하고 유럽, 동남아 다 진출되어 있고요. 또 미국 그 회사도 인수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년을 봐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제 좀 하반기고 내년 실적을 다 시장에서 물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코포스코라도 내년 실적을 미리 우리가 예상했던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2023년 매출이 한 1조 7천억,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돼서 영업이익은 대략 한 70% 가까이 증가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쌍두마차, 태양광에서는 한화솔루션,
그다음에 또 풍력에서는 동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까지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봉을 보아도 이게 이제 다중바닥을 하면서 서서히 가고 있죠. 이런 정도로 연봉을 보아도 아까 알테오젠하고 비슷한 모양. 이번 금년에 양선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단계보다도 조금 호흡을 길게 보면서 좋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61,500원 정도 매수물이 없어 보이고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CS 윈드 아직까지 갈 길 멀다 목표 주가 7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 유망주 조강 ILI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이라든가 기자재가 너무 좋았어요. 어제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게 그 G2 파워도 원자력 되죠. 원자력이죠. 근데 동사도 원자력이 돼요. 원자력 네. 태반이 되는데 또 거기다 조선 기자재예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는 특수 밸브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SMR, 그래서 소형 원자력 있잖아요. 거기에서 파이로트 구성 안전 밸브가 있는데 그걸 POSRV라고 부릅니다. 이 국산화 개발을 하는 그 국책 과제를 맡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 앞으로 좀 이제 모멘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누울 때 자리를 보고 눕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서 리스크가 많을 것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조금 시간의 가치가 사면 리스크 크지 않고 수익을 줄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후자를 선호하거든요. 그럼 후자의 그 적합한 종목이 바로 조강 IL이다. 차트를 보실게요. 이것도 역시 무상증자 재료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자, 펀더멘탈 하나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조선기자 많이 올랐는데 얘는 오히려 바닥을 기고 있어요.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역전된 방치면 상승 전환이 일어나고 지난번 갭 하락했던 자리 이게 뭐냐면 무상증자를 받았던 그 물량이 나왔을 때거든요. 이건 이제 수급을 이길 겁니다. 그래서 갭 하락 꼭 메운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것은 뭐 저가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총이 한 1,500원 정도 되고 좀 긴 안목으로 보는 전략 좋아 보인다. 시초가에서 1,5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요. 목표가 2,000원 딱 나오죠. 갭 하락한 자리. 그다음에 손절가는 1,3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마지막 유망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